자, 문법과 문장 독해를 한 번에 Grammar and Structure. 자, 오늘은 61번부터 65번까지 또 달려보겠습니다. 앞강 복습 잘 하셨고요. 이번 강도 미리 풀어놓고 또 들어가 봅시다. 늘 기본적인 거 잘 체크하셔야죠. 자, 수일치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사실 61번 문제하고 62번 문제가 독해적으로도 이어지는 내용이었고요. 좀 묶어주시고요. 문법 문제 역시 비슷한 패턴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 seem이냐 seems냐 물어봤으니까 사실 이건 수일치이기도 한데 문장의 주어 똑바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구조도 같이 보는 겁니다. 사실 플러스 부조 이렇게 갑니다. What we don't realize. 이렇게 주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건 바로 is 뭐뭐라는 것이다 나옵니다. 하고 being하고 ing가 문장 맨 앞에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ing가 문장 맨 앞에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being도 마찬가지예요. 맨 앞에 ing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ing로 출발을 하면, 혹은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등장을 하게 되면, 그리고 얘네들이 통째로 길게 뭐뭐하는 것은 이라고 번역이 되면서 뒤에 동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얘네들을 주어로 봐줘야 되는, 그렇죠, 동명사 구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이때는 약속돼 있죠. 단수 취급하도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문법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to나 ing가 문장 맨 앞에 나와서 뭐뭐하는 것은 이라고 번역이 되면, 그리고 그 뒤에 동사가 이렇게 이어져 나오면 단수 취급한다. 됐나요? 그럼 보세요. being allowed, 허락을 받는다. to change our minds, 우리의 마음을 바꾸도록. 지금 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은, 그렇죠, 지금 본 것처럼 being allowed 밖에 없네요. 그럼 끝났습니다. 얘네가 주어니까 하나의 덩어리로 봐서 이걸 우리가 동명사 구라고 불러요. 문법적으로는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요. 됐죠? 자, 이제 정확하게 해석해 봅니다. 허락을 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도록, 야, 너 나중에 마음 바꿔도 돼? 라고 허락을 받는 것은 seems to increase the chance인데요. 자, 이 부분 지울게요. 자, 우리 단어 좀 조심합시다. 우리 제자님들 또 chance 그러면 기회라고 번역을 했을 텐데, 지금처럼 chance 다음에 대시 나오게 되면 이때 chance는요, 가능성이라는 뜻이 됩니다. 단어 정리를 해놨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chance that은 뭐다? 가능성이다. 알겠죠? 알아두십시오. 그럼 다시 한번. 아하, 어떤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어떤 가능성이냐? 우리가 change our mind, 우리의 마음을 바꿀 가능성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야, 너 나중에 마음 바꿔도 돼 라고 말한 것 뿐인데 결국 실제로 많이 바꿔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해됐죠? 됐죠? 그럼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장 구조 문제인데 사실은 이것도 수일치 문제와 같이 병렬이 돼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동사 쓸래 말래 문제예요. 동사 쓸래 말래. 그럼 문장의 구조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금 문장 맨 앞대가리에 ing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난이도를 높인 건 that이나 wh, 접속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문장에 지금 나와 있는 we've made는 여기서 꾸며주는 동사에 불과합니다. 아직 여기 knowing, 주어에 대한 동사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중간에 묶어 주고 했더니 또 뭐가 나왔으니까 또 that이죠. 그럼 여기 있는 주어 동사는 다시 이 that 안에 속해 있는 거죠. that 안에 주어 동사가 섞여 있을 뿐 아직 knowing에 대한 동사 안 나왔습니다. 끝. 정답은 makes.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 제자님들이 또 선생님 여기 pour 하고 동사가 또 나왔는걸요? 만약에 여기는 pour, 쏟아붓다라는 얘가 동사였다면, 혹시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래서 여기를 골랐다면 잘했는데 머리 한 대 꼭 맞아야 돼요. 방금 배웠잖아요. ing가 주어 역할을 하면서 만약에 얘가 주어로 쓰이고 뒤에 동사가 나온다면 단수 취급한다고요. 만약에 여기는 pour, 얘가 동사였다면 여기에 s가 붙었어야 되겠죠. 근데 안 붙었잖아요. 그럼 뭐가 어떻게 된 건데요? 이렇게 써주면 느낌 옵니까? 함정을 이중으로 판 거예요. 동사가 하필이면 또 make라는 사역 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원형을 또 하나 붙여준 겁니다. 알겠죠? 여기 동사는 사역동사 이 make 때문에 나온 것 뿐이에요. 이해됐죠? 2중, 3중으로 함정을 파놓은 괜찮은 문제입니다. 됐나요? 자, 이제 해석합니다. knowing, 아는 것은. 자, 뭘 하냐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다라는 걸 아는 건데, 자, 여기 that과 여기 that, 우리 또 that 구별하는 훈련하기도 참 좋네요. 우리가 동사 다음에 that이 나올 때와 명사 다음에 that이 나올 때 뭐 문법적으로는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독해적으로 딱 두 가지로만 나누면 돼요.
동사 다음에 that은요. 뭐뭐라는 것을 내지는 뭐뭐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되고 명사 다음에 that은 무슨 동격이 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독해적으로는 그냥 어떤 명사 이러면서 뭐뭐뭐뭐 하나 하면서 수식하는 느낌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여기 that은 앞에 동사 계열 나왔죠. knowing 하면서 동사 출신이잖아요. 그럼 여기 that은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여기 that은 바로 앞에 a choice하고 명사 나와 있죠. 그럼 이건 선택은 선택인데 어떤 선택 이렇게요. that 가지고도 훈련하기 참 좋은 문장입니다. 복습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다시 갑니다. 선택하자. knowing 안다 뭐뭐라는 것을. 자, 뭐라는 걸 아냐? 우리가 선택을 했다는 걸. 어떤 선택? will not change. 우리가 바꾸지 않을 거야. 바꿀 수가 없어.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걸 아는 것은 makes us pour our energy. 우리의 에너지를 make us. 자, 쏟아붓도록 pour, 쏟아붓도록 하게 한다. 어디에? into the first choice. 첫 번째 선택에. 우리 어떤 선택? 어떤 선택? 우리가 한. 됐나요? 즉 야 이거 나중에 해놓고 마음 바꿔도 돼 하는 그 순간 또 하다가 조금만 안 되면 바꾸는 거라고요. 그러지 말고 뒤가 없다. 이걸로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선택을 해야 거기에 몬 에너지를 쏟게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독해적으로는 that을 가지고 그냥 that쓰임 여러 가지로 다 연습해 볼 수 있는 패턴의 문장이었습니다. 61, 2번 묶어서 정리 다 끝났고요. 63번 갑니다. 또 괜찮은 문제네요. 전형적인 내신형 문제고요. 밑줄 쫙 쳐놓고 이것도 바꾸세요 하는 건데 우리 정리 잘 돼 있나요?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제발 구조부터 살펴보시라. 여기 분명히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는 무슨 자리가 아닙니까? 동사 자리가 아니네요.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판단할 건 능동, 수동. 그럼 사실 앞강에서도 얘기했는데 능동, 수동, 뭐 분사, 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걸 묻는 문제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능동, 수동 문제 하는 거냐 되는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면 제발 좀 대상 잡으라고요. 기억납니까? 그럼 당연히 이 발행하다의 대상은 an article, 기사인데 이 기사가 발행을 합니까? 됩니까? 당연히 발행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published 이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speak. 자, 동사 자리는 아니니까 이제 능수동 판단해야 되는데 대상은 languages, 언어네요. 6,809개의 언어가 말을 합니까? 말해집니까? 당연히 말해지는 거죠. 이렇게 끝났네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 된다고요. 구조 살펴보고 능수동 살펴보고. 알겠죠? 자, 해석해보면 according to, 또 우리 또 좋은 거 하나 나왔습니다. according to 하면서 독해적인 거 이렇게 남의 말을 따오는 걸 우리가 인용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quot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인용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필자는 거기 그 자체가 이 글의 주제거나 아니면 뒤에서 인용한 내용에 대해서 뭐 하거나 반박하거나 둘 중에 하나. 이건 여러분이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뭔가 인용이 되고 있으면 그 자체가 주제거나 아니면 뒤에서 뒤집어서 반박한다. 이건 기억 좀 해두세요. 됐죠? 그럼 여기도 볼까요? 어떤 한 기사에 따르면 2003년 Nature, 잡지인데 Nature지에 발행된 그 기사에 따르면 There are 6,809 languages, 6,809개의 언어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spoken in the world today,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말해지는 6,000개가 넘는 거의 7,000개에 육박하는 그런 언어가 있대요. 끝. 제가 뒤에 자세한 내용 이어졌을 거고요. 64번 갑니다. 자, 별표 좀 쳐놓고요. 정말 빈출되고 이것도 사실은 그냥 뭐 감정 형용사 혹은 감정도 책에 따라서는 감정 동사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감정 동사라고도 써놨는데 이걸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아요. ing는 하는 거고 ed는 되는 건데 자꾸 여러분이 어디서 조금 이상한 지식을 들어오니까 굳이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보세요. 감정을 나타내는 이 동사들은 bore, 지루하게 하다, interest, 흥미롭게 하다, surprise, 놀라게 하다, excite, 신나게 하다, amaze, 놀랍게 하다, shock, 충격을 주다, depress, 우울해지다, frustrate, 좌절시키다, frighten, 놀라게 하다, confuse, 혼란시키다까지 전부 다 동사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ing 꼴이나 이 pp 형태로 주로 쓰이기 때문에 형용사 형태로 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뭐 사람의 감정, 뭐 사물의 감정 이상하게 자꾸 배우니까 여러분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이런 감정 하게 하는 거면 ing입니다. 대상 잡아서요. 다시 한번 대상 잡아서
그 감정하게 하는 거면 ing. 그 대상 잡아서 그 대상이 그런 감정이 되는 거면 ed 쓰면 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pp. 다시 한번. 어떤 대상이 boring, 지루하게 하는 거면 boring 쓰면 되고 그 대상이 지루해지는 거면 bored 쓰면 되는 거예요.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 사물 얘기가 나오냐면요.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 사람은 그런 감정 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그런 감정이 될 수도 있죠. 맞죠? 그런데 사물은 이건 맞아요. 사물은 그런 감정 하게 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을. 근데 사물은 지가 그런 감정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물에 대해서 감정을 나타낼 때는 pp는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뭐 사람 사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말도 써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괜히 헷갈릴까 봐 고민하다 써주긴 했는데 그냥 번역하세요. 번역. 그러니까 예를 여기다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세요. 자, she was 여기 있는 bore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boring, bored.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둘 다 맞는 거예요. 근데 뜻이 다른 거죠. She was boring은 그녀는 지루하게 한 거죠. 누군가를. 근데 이건 she was bored 하게 되면 그녀가 지루해진 거죠.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는 문맥 보고 판단하시라고. 그녀가 지루하게 하는 건지 그녀가 지루해진 건지 해석하면 되죠. 그런데 she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the movie였으면 답이 딱 정해집니다. 왜냐면 그 영화가 지가 지루해질 리는 없죠. 영화가 사람도 아니고. 그죠? 영화는 지루하게 한 거죠. 이렇게 해석해보면 다 아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걸 이제 보면 에이구 답이 바로 나오네요. 바로 thing 이런저런 것들 가장 놀라운 것은 이건데 그 놀라운 것 자기가 놀라질 리가 없잖아요. 사람도 아니고. 그죠? 놀라게 하는 것은 우리를 이건 거죠. 됐나요? 그래요. 자 이제 해석해 볼게요.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is the similarities 유사성입니다. 팬들, 자 클래식 음악과 헤비메탈 음악의 팬들의 사이에 어떤 유사성입니다. 즉 그들 둘 다 부끄러움도 있고 퍼즐이 긍정적이래요. 뭐 그렇다네요. 중요한 건 꾸며주는 대상 잘 잡아서 그것이 그런 감정 하게 하는 거지 놀라게 하는 건지 그것이 아니면 그것이 놀라게 된 건지 그것이 놀라게 하는 거죠. 우리를. 그것이 놀라게 될 리가 없잖아요. 됐나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 마지막 문제 65번 수일치 문제인데요. 이지냐 아니야 간단하네요. 그런데 주어 자리에 70%가 나왔습니다. 70%. 자, 제자님들 70%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원어민들이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요.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 대표적으로 지금처럼 %나 분수나 sum이나 the rest는 나머지라는 뜻입니다. 휴식 아니에요. 나머지. 자,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 단복수가 좀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수로 예를 들어볼까요? 4분의 1. 1이니까 단수인가요? 400개 중에 100개도 4분의 1이잖아요. 근데 100개는 복수잖아요. 단복수가 애매하죠. 그래서 약속을 정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 앞에 나오면 동사와 가까운 그 뒤에 있는 명사와 수일치하도록 약속돼 있어요. 약속, 기억, 암기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도 70%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얘요. 지구 표면, surface, 얘가 지금 주어인 겁니다. 그럼 답 나오네요. 바로 is, 이렇게요. 이건 문법적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이번 기회에 하나 알아두시고요. 됐나요? 해석해 봅니다. 자, 지구 표면의 70%가 is covered, 자, 덮여 있는데 물에 의해 덮여 있대요. 뭐 그렇대요. But 그러나 고작해야 2.5%의 이 물만이 fresh, 단어 조심합시다. 신선한이 아니라 물론 신선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단어 중에 돼 있죠. 담수란 뜻입니다. 담수. 그러니까 소금기가 없는 물. 이렇게요. 자, 이게 상대적으로 소금기가 있는 물 salin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정도 단어는 좀 별표치고 나올 만한 단어니까 그냥 알아만 두세요. 뭐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 단어에서 salty, 소금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거든요. 됐죠? 오케이. 어쨌든 fresh가 신선한이라는 뜻 말고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담수라는 뜻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